전류 전압 전기 저항입니다. 전류라는 건 전하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랬을 때 이 전하의 흐름을 우리가 과거에 뭔가 흐른다라는 건 좋은 데서 나쁜 데로 갈 것이다,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1897년에 이제 영국의 톰슨, 조지프 존 톰슨이라는 학자가 전자를 발견을 해. 이 전자가 이제 1800년대 후반에 1800년대 후반이 발견이 됐는데 문제가 생겨. 전자가 무슨 전하야? 마이너스 전하야. 그럼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게 아니고 이 마이너스 전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이 전류라고 하는 친구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야 정상인데, 그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야 하는데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자가 어디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지. 이 전자가. 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네. 어떡할까? 방법이 있나? 야, 전류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너무 일이 커져 버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래, 전자와 전류의 이동 방향을 나눠버리자. 그래서 실제로 전류는 어디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근데 실제 전자의 이동은 마이너스에서 어디로? 플러스 이동한다로 나눠버리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 자, 그랬을 때 이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이 전자들은 어떻더라? 불규칙하게 움직입니다. 왜? 자유롭게 사방팔방 자유롭게 움직여. 근데 이제 전류가 마치 이런 거야. 수영장 풀장에 갔더니 막 사람들이 막 뒤엉켜서 막 놀고 있어. 근데 거기에 유수풀이 딱 흘러.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 한쪽 방향으로 줄줄줄줄 흘러가겠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자는 어디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전류의 세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전류는 단위가 암페어예요. 암페어. 자, 이 암페어 1암페어는요 1초 동안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개의 전자들이 한 단면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1암페어라고 불러. 꽤 큰 숫자야.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개. 그래서 1암페어는 1초 동안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개의 전자가 통과했을 때. 이런 숫자들 외우기 좀 어렵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시다. 뭐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에이 6.25 18 6.25 북한군이 쳐들어온 날이지. 별로 우리에게 좋은 기억이 아니잖아, 그렇지? 에이 6.25 18 이렇게 기억을 하면 나중에 조금 기억하기가 좀 더 낫겠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 1000mA는 1A입니다. 항상 밀리라는 거는 1000을 곱해주면 밀리가 없어질 수 있어. 두 번째는 이제 전압입니다. 전압은요, 뭐 볼테이지라고 해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전압은 전기의 위치 에너지 차 이렇게 표현해요. 전위차라고 불러. 전위차. 전위차.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자들이 흐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돼. 가만히 똑같은 높이에 있으면 전자들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뭔가 밀어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압이야.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압이 되는 거고, 단위는 뭐더라? 볼트의 단위이더라.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를 좀 알아야 되느냐?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의 비율을 좀 알아야 되는데, 펌프, 물이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압이 작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펌프지. 그거는 전기 회로에서의 전지의 역할을 한다. 밸브, 잠궈버리면 물 흘러 못 흘러? 못 흐르지. 그거는 전압의 역할을 한다. 아니, 전압이라네. 스위치 참. 스위치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 물의 높이 차이가 이제 수압이 되지. 수압차. 수압차가 전압이 되는 거고, 물의 흐름이 전류. 물의 흐름이 전류. 그다음 물레 방아. 물이 흐르는 걸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전류도 전류가 흐르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수도관. 물이 흐를 수 있는 관. 그리고 전기회로에서는 도선이 될 수 있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요? 자, 요거 비유하는 것도 시험에서 한두 문제씩은 꼭 나오니까 보통 한 문제 이상은 잘 안 나오기는 해. 그렇지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전류계와 전압계인데요. 전류계는 말 그대로 전류를 측정하는 기구야. 그치? 자, 이 전류계는요, 직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직렬로. 그리고 뭔가, 저항과 함께 연결해야 돼. 저항이라는 건 요 전기기구 같은 것들. 그냥 다이렉트로 전지하고 직접 연결하면 안 돼. 반면에 전압계는 뭐를 측정하는 거야? 전압을 측정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병렬로 연결한다. 얘는 뭐야? 스스로 연결 가능.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말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직접 연결, 직접이라고 바꾸자. 얘들은 다른 전기 기구 없이 직접 연결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 전류계 전압계에서는 사자성어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직류병합. 직렬로 연결하십시오. 전류계. 병렬로 연결하십시오. 전압계. 직류병합. 요 직류병합은요,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하겠지만 뒤에 요 사자성어를 이용한, 이건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그냥 직류병합은 이 사자성어를 이용한 내용이 뒤에 하나 더 나와. 그렇기 때문에 외워두세요. 뭐라고? 직류병합. 아이씨? 뭐라고? 직류병합. 직렬로 연결하세요. 전류계. 병렬로 연결하세요. 전압계.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공통점은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에 연결해야 된다. 자, 여기서 플러스 단자는 보통은 붉은색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에 연결. 이건 이제 검은색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단자와 그러니까 플러스는 전지의 플러스 극은 플러스 단자 빨강색에다가, 마이너스 극은 검은색에다 연결해야 되고, 값이 전류가 얼마나 흐르고 전압이 얼마나 될지 우리가 예측이 안 될 때는 뭐부터? 최대값부터 연결해라. 여기 보면은 지금 보세요. 50mA는 0.05A, 500mA는 0.5A, 그리고 5A. 어디가 제일 커? 5A가 제일 커. 얘도 마찬가지로 3V, 15V, 30V가 제일 크지. 그랬을 때 보세요. 지금 보면 눈금이 이렇게 3개가 있어. 3개가 있는데 지금 500mA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 맞니? 그림은? 그러면 500mA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 가운데 눈금에 딱 봐야 돼.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가운데 350mA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얘는 350mA. 만약에 얘가 어디에 5A에 연결했는데도 여기를 가리킨다? 그러면 얘는 3.5A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어디에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자, 0.05A에 연결되어 있으면 35mA, 500mA는 350mA, 5A일 때는 3.5A가 된다. 이 바늘이 의미하는 값이.
지금 얘는 전압계는요. 3V일 때는 1.7 정도 되겠네. 그래서 3V일 때는 1.7V, 15V일 때는 여기 중간에 있으니까 7V 정도가 될 거고 30V일 때는 17V 정도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 거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연결된 단자의 눈금을 읽어주면 된다. 됐습니까? 됐죠? 자, 넘어갑니다. 전류계 전압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저항이라는 게 나옵니다. 저항. 저항이라는 건 전류에 흐르는 걸 뭐 하는 정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불러주고요. 단위는 옴이라는 단위를 써요. 옴. 그래서 1옴은 1볼트에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수 있게 1볼트로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1옴입니다. 1옴. 알겠고요. 자, 저항이 왜 생기느냐 그러면 전자들이 뭐야?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도 발생한다? 열이 발생을 한다. 열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열이 많이 발생할수록 저항이 더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 배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전기 저항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기 저항이 작은 거, 금속들이 전기 저항이 작고 비금속들은 전기 저항이 크더라. 두 번째, 물질의 길이에 비례하고 길이가 크다라는 건 저항이 어떻게 되다? 커진다. 길이가 길어질수록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얘들은 저항이 작아집니다.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왜? 길이가 길어질수록 충돌 횟수가 많아지니까. 단면적이 두꺼울수록 전류가 잘 흐를 수 있으니까. 충돌을 하지 않고 잘 흐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기 저항 R은요. 길이 L에 비례하고 또 R은요. S분의 1 단면적에 반비례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R은 S분의 L에 비례한다. 여기 또 다른 값 비저항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건 몰라도 되니까 요거. 길이가 2배가 되면 저항은 몇 배? 2배. 단면적이 2배가 되면 저항은 몇 배? 2분의 1배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길이도 2배가 되고 단면적도 2배가 돼버리면 얼마? 변함이 없는 거지. 근데 길이가 2배가 되고 단면적이 2분의 1로 줄어들면 저항은 4배가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길이의 변화는 어떻게 주면 된다? 곱해주면 되고 단면적의 변화는 어떻게 주면 된다? 나눠주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전류, 전압, 저항을 다 배웠고요. 옴의 법칙이 등장을 합니다. 옴의 법칙은 이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의해서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가 어떻더라? 세진다. 또 저항이 커질수록 전류는 작아진다. 즉 전류의 세기 I는 V에 비례하고 I는 저항 R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나온 게 I는 R분의 V 요 식이 나온 거고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을 한다? V는 IR로 양변에다 R을 곱해주면 똑같아지니까 V는 IR 또 R은 I분의 V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가 커진다. 비례한다. 저항이 커질수록 전압이 커진다. 저항과 전압도 비례한다. 다만 저항이 커질수록 전류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옴의 법칙을 구할 수 있지. 전압이 2V일 때 V는 2, 전류가 I니까 I가 2A, 따라서 R은 1옴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전압이 2V일 때, V가 2V일 때, 전류 I는 1A, 따라서 저항 R은 2ohm이더라. 맞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얘기를 하고 끊었다가 이어서 나갈게.